것들은 글 입자부터. 글 입자는 사람 입자하고 거의 반대로 된 거죠. 여기. 사람 입자는 이렇게 해서 이 중앙에서 일로 나가는 거고, 들 입자는 이렇게 해서 일로 나가는 거예요. 들어간다, 온다, 어렵지 않죠. 이 들 입자가 들어간 자에는 다른 자하고 합쳐져도 들어간다는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들 입자 옆에 보면 안내자가 있죠. 네, 뭘 경자에다가 들 입자를 썼습니다. 들 입자. 그래서 안에 있는 것, 그래. 원래는 이게 대고를 의미해요. 그래서 걸레를 의미하는 거예요. 멀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대골이 저쪽에 들어가 있죠. 너무 커서. 네, 그래서 대골 걸자도 되고 안내자도 됩니다. 그래서 속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온전할 전자입니다. 온전할 전자는 들 입자에다가 구술옥자를 씁니다. 이 원래 구술옥자는 이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점을 하나 딱 찍어놓은 건데, 구술옥자만 쓸 때만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다 임금왕자로 써요. 그리고 임금왕자는 요거 하나 있을 때만 왕으로 쓰지, 나머지 글자가 합쳐지면 그거 다 구술이라는 뜻이에요. 구술. 아름답다는 것을 의미. 구술은, 자, 구술옥자는 이거 원래는 한자를 쓸 때 다 똑같이 쓰는데, 임금왕자로 쓰는데 이 길이가 똑같아. 어구를 강등시켜 놨기 때문에. 근데 임금왕자는 원래 이 밑에가 이렇게 길어요. 하늘과 땅과 사람을 관통하는 사람이에요, 왕은.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을 다 다스려 나가는 사람이에요. 요거는 옥을 사들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옥은 티가 없는 안전한 채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자입니다. 양양자는 썩은 것째다. 이거는 그냥 저울에 양쪽에 이렇게 물건을 올린 걸 그대로 돈 떠서 그려놓은 거예요. 상형문자예요. 근데 지금 어디 하시는 거예요? 들 입자 후. 그 다음에 대답할 유자입니다. 대답할 유자는 그럴 유자라고 그렇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자, 대답할 유자는 어디 가까이서? 이렇게 씁니다. 대답할 유자. 대답할 유자는 이거는 배가 지나가는 것을 상형화 시켜놨어요. 배. 자, 우리가 달 올자는 세 가지로 나눠져요. 한자에서 이게 달 올자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달을 의미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배월주라 해갖고 배를 의미하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고기 육자를 의미하는 거를 다 똑같이 이렇게 써.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차면 기운다는 것이에요. 달도 차면 기울고, 배도 사람 싣고 내리면 찼다가 내리는 거고, 사람도 크면서 점점 저기 했다가 늙어가면서 점점 말라져 갖고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찼다 비워지는 것이 공통점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써가지고 한자에서는 이렇게 무슨 자가 합쳐지면은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써. 다 똑같이. 그래서 요거는 원래 이 자는 고에는 이렇게 써졌어.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나아가는 그 방향을 제시해 놓은 거고, 원래는 그렇게 한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나가는 방향이고, 이거는 배가 나가면서 양쪽으로 물살이 갈라지는 거. 그거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통해서 가다, 그래서 그러하다 그런 뜻이고, 원래 대답하다 그런데 그러하다, 지나가다 이런 뜻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에 이 달월자가 들어가면 육달월자, 배주월자, 달월자예요. 그래서 다 저렇게 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덟팔자입니다. 여덟팔자는 음의 마지막 숫자죠. 여덟팔자. 여덟이나 아니면 이거 이 자체로도 나눠놨다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쪼개진 모습이요. 어떤 사물이 반으로 쪼개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누다는 뜻으로 쓰였는데 그 후에 나누다는 것은 칼로 나눴다 해서 이렇게 나눌 분자로 바뀌면서 이거는 여덟이라는 의미를 그냥 여덟팔 그렇게 원래는 나눠졌었다. 그래서 여덟팔자가 들어간 것은 음을 대표한 음의 개념이고 나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덟팔자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한자가 여덟팔자 옆에 공자가 있습니다. 공자는 정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자, 정전법은 우리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선공후사. 그래서 옛날에는 정치를 어떻게 했냐면 이 중앙에서 정치를 하는데 조선도 이렇게 8군데로 나눠가지고 여덟 군데죠 이게. 8군데 나눈 것은 요게 사가대. 그 다음에 여기는 8명이 공동으로 지었다 해서 팔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공동으로 지은데 농사를 지으는데 어디부터 제일 먼저 할까요? 내 거. 가운데 거. 그래서 공 먼저 사후 그래서 선공사후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것들을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저기는 어떻게 해요? 한자가 이렇게 돼 있죠. 공동으로 지은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글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달을 이자도 이렇게 써요. 다 전자에다 공동 공자를 써가지고 달을 이자 이렇게 쓰는데 이게 한자 우편에 따져보면 한자는 주로 이제 그런 게 많은데 반대 개념이 많아요. 달을 이자 같을 이자야. 이게 같다는 의미도 있어요. 다르다는 의미도 있고. 왜냐? 이 8사람들이 다 농사를 지어갖고 자기가 가져가기는 가져갔는데 그러면 다른 거죠. 근데 같이 지은 농사는 다 같을 수도 있잖아요. 같은 농산물이고 같이 경작하는 거고. 그래서 같다라는 의미도 있고 다르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공자는 틀 공자, 그다음에 뭐 공평하다 뭐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자에 8명이 이게 사사로울 사자인데 오른팔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자가 들어가면 이런 그 마름모도 되지만은 항상 내가 가지고 내가 취한다, 내 것으로 가져왔다 이런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어요. 어떤 한자에서든지. 그래서 사자도 보면 이렇게 곡식을 대표하는 벼 화자고 이거는 농사를 지어서 나한테 가지고 왔다 이런 의미예요. 나한테 가져왔다. 공자는 8명이 다 공동으로 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공평하다. 그 다음에 나온 한자는 여선육자입니다. 여선육자는 음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음에 관련된 한자 중에 이 음자가 들어간 것 되게 많습니다. 이 음자는 한자의 제일 밑에 써진 걸 뭐라고 그래요? 발이라고 그런다. 자, 한자의 발 그러면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써놓으면 요 부분이야. 제일 밑에 부분. 이게 옵슬 막자입니다. 옵슬 막자인데 큰 대자로 보이죠? 이건 거의 다 여섯 육자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없다는 것은 요 풀 밑에, 이거 풀초죠. 풀 밑에 해가 들어가서 없다 그런 뜻이야. 음이 됐다 그런 뜻이야. 풀 밑으로 해가 들어가서 양이 된 게 아니라 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없을 막자야. 그 여기다가 마음 십자를 넣으면은 뭐예요? 쓰니까 허탈하다. 자, 못자. 사모할 못자. 사모할 못자는 자 해가 다 지도록, 이게 해가 다 진 거죠. 풀 밑에 해가 들어가서 음으로 갔으니까 해가 다 지도록 기다리는 마음,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사모하는 거야. 그래서 사모. 그래서 여섯 육자는 음을 대표한다. 그리고 여섯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기 한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공자는 공동 공자, 한 가지 공자 건데 아까 설명했죠 이거는. 그 다음에 그 기자가 있습니다. 그 기자는 혹시 키 아시죠? 키. 혹시 키. 자 옛날에 남자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 그 뭔 줄 알아요? 남자가 항상 옆에 끼고 다녀야 돼. 그렇죠. 도끼였습니다. 도끼. 여자가 항상 곁에 두고 있는 건 뭐냐? 키야 키. 그래서 이게 원래 키 기자인데 저기 마누라가 남한테 그것 좀 갖다 줘요. 그러면 그것 갖다 주라고 하면 이걸 갖다 주는 거야. 남편이 이켠키? 남편이 뭐래? 꼭 도끼 갖고 오란 말 알아. 그것 좀 가져와. 그러면 도끼를 갖다 줘. 필수품이니까. 그래서 이거 갖고 와, 저거 갖고 와 해도 다 알아. 그래서 이거를 그 기자로, 그거 가지고 오라 해서 그 기자가 됐어. 그래서 키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대나무로 만들어놨으니까 여기다 대나무 축자를 붙여가지고 그 기라는 기라는 그 글자를 뒤로 다시 만들었어. 그래서 원래 문장에 이렇게만 써져 있어도 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더 확실하기 위해서 대축자를 넣었어. 키기. 그래서 남자들은 이거 어렸을 때 옛날 시골에서 많이 써봤어. 왜? 뭐 오줌 싸고 뭐 어쩌고 그러면 이거 찧어갖고 동네 한 바퀴 돌렸잖아. 한 바퀴 번. 그래서 그 키 기자. 그래서 이거 기본 기자가 되고 그 기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자는 그 다음에 겸해 그 다음에 겸해할 겸자입니다. 자, 원래 순경? 겸할겸에. 이 자는 뭔지 알까요? 이거 자. 연락을 써도 모르고. 이 자를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이 자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자, 근데 한자에서 이거 다 외우라 했죠. 네, 그러한 어? 이건 벼화자입니다. 곡식을 총칭하는 거죠. 벼화. 그래서 벼를 잡았다. 그래서 잡는 게 뭐냐? 벼를 잡는 거예요. 잡을 병자야 이게. 잡을 병자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이걸 두 개를 써놨어. 그럼 벼를 잡았는데 벼를 두 개를 잡았다. 그럼 겸했다. 그래서 겸할 겸자예요. 겸할 겸자. 그래서 손으로 여러 개를 잡았다 그런 소리예요. 벼를 꼭 두 개 잡았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잡았다. 우리가 그 뭐지? 세 축자도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새가 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 새를 나타내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별을 여러 개를 잡았다 해서 겸할 겸자입니다. 그 다음에 법전자는 책을 가지런히 이렇게 올려놓은 자입니다. 법전자. 그 다음에 가출구자입니다. 가출구자는 이런 형태예요. 이 형태는 또 찻자인데 지금 말해서 이거 저빈고기 젖자인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무슨 그릇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고기를 이렇게 수북이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찻자죠. 이게 고기를 쌓아놓은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 위에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상 위에다 이렇게 싸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고기를 쌓아놓은 형태. 그래서 이거를 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다 음식을 갖추어놨다 해서 갖췄다, 구비했다. 그래서 구비하다라든가 온전하라든가 갖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갖추다. 그래서 근문에 나온 거 보면 양손에다 솥을 받쳐 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솥 정자를 줄여서 쓴 것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음식을 다 잘 쌓아놨다. 자, 한자는 특이한 게, 전 세계에서 문자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제작 원인을 밝혀놓은 건 한글밖에 없습니다. 한자는 누가 만들었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뭐 창일설도 있고, 뭐 누가 복희가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 뭐 새 발작을 보고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 그건 다 설이지 누가 정확하게 이런 의미로 만들었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자를 제각기 설명한 사람들이 제일 많은데,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이 괴로 설명한 한자가 제일로 정확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서 괴로 설명하는 거. 그래서 복희가 만들었다는 그 64개에 의한 한자 풀이가 제일 정확하고, 공자도 제일 신뢰한 그 한자설을 신뢰하는 게 이 괴예요. 괴. 그 다음에 나온 사는 병사병자입니다. 자, 이건 도끼부자입니다. 도끼부. 우리가 도끼부. 그 다음에 병사병자는 이렇게 해서 받들고 이거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한자에서 이렇게 써진 거는 전부 다 이자예요. 손으로 이렇게 받들고 있다. 어떻게 해요? 도끼를 손에 들고 있어. 무기를 손에 든 거야. 그게 병사야. 그래서 무기를 들고 있는 것. 자, 이 도끼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들고 있는 거. 그 사람들이 병사다. 도끼 근자가 도끼 부자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뭐예요? 근. 가까이 갈 근자야. 한 근 두 근 할 때 옛날에 저울에 추를 도끼로 썼대요. 그래서 그놈이 도끼를 달고 무게를 왔다 갔다 조금씩 가까이, 그래서 가까이 갈 근자야. 이게 멀리 못 가. 이게 추를 달아갖고 확 갈 수는 없잖아. 조금씩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깝게 간다 해서 가까울 근자. 그 다음에 병사병자 다음에 발알기자가 있습니다. 발알기자는 북녘북자에다가 발을리자를 써놨어요. 자, 왕은 북면을 할까요? 남면을 할까요? 남면. 왜? 그러니까 뭐든지 유배를 가도 한경도로 저기를 가도 어떻게 이쪽을 수도를 바라보고 서울을 바라보고 하면은 이게 북면을 한다고 그래. 위가 있다, 위에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왕은 남면을 해요. 그래서 이거 북쪽과
다른 곳 치면 남쪽을 의미하잖아. 그럼 남면을 한 사람은 뭐예요? 통치를 한다는 거야. 통치를 하는 거를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이 글자 자체는 정말 내가 그렇지 남면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 남면을 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고 싶은 마음이야. 바랄 기자야, 바랄 기자. 그래서 신하는 북면을 하고 군왕은 남면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바랄 글자는 북과 이로 구성되어 북이 아닌 남을 바라는 글자, 바라다, 하고자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랄 글자. 다음은 붓으로 멀 경자입니다. 멀 경자는 멀리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멀어. 근데 자 허신의 설문해자에서는 멀경은 고읍 박교라고 했습니다. 교라고 하고 읍 밖을 교라 했어. 자 이걸 설명하려고 설문해자에서는 이 자를 설명하려고 자 동네 읍자 읍 밖을 읍에서 조금 떨어진 것을 뭐라 했냐? 교라고 그랬어요. 읍에서 떨어진 걸 교. 그 다음 교에서 더 나가면 어떻게 해요? 교 밖에를 야라고 했어요. 들 야자. 읍 밖에를 교로. 교에서 조금 더 멀면 야. 그 다음에 야 밖에를 뭐라 했냐면 림이라고 했어. 이 림이 정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주 멀죠. 그래서 임 밖을 임 다음에를 정이라고 했어. 그래서 읍에서 조금 더 먼 것, 조금 떨어진 것을 교라고 그러고, 교에서 조금 더 먼 것을 야라고 그러고, 야에서 조금 더 먼 것을 림이라고 그러고, 림 밖에를 경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교회. 네, 교회. 그래서 그 설문해자에서는 그렇게 설명해냈어요. 허신이. 그다음에 멀 경자는 멀다나 비다, 공허하다 뜻을 가진 것이고, 멀 경자는 국경을 지난 관문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각골 문자의 경자를 보면 큰 문 중앙에 입구 대문과 같은 표현을 해놨어. 그러니까 각골 문자에는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을 지나가는 문이다 정도로 했다. 그래서 멀 경자를 쓴 부수에서 나오는 한자가 무릅쓸 못자가 있습니다. 무릅쓸 못자는 이렇게 놨어요. 자, 그래서 무릅쓸 못자와 이건 이제 쓰게 못자야. 달올자가 아니야. 달올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요놈은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모자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자. 그래서 자 쓰게 못자하고 눈 목자하고 결합한 거예요. 쓰게 못자하고 눈 목자하고 결합해가지고 눈 위에다가 이게 쓰는 거. 그러니까 모자 무릅쓸 못자도 되고 모자 못자도 돼요. 그래서 모자는 근문에 보면 눈 위로 뭔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모자를 착용했다는 뜻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모자는 본래 의미는 모자였다. 그러나 후에 마치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것과 같다여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거짓을 대다, 그 다음에 위험을 무릅쓰다, 뭐 이런 식으로 무릅쓰다 해갖고 쓸 모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모자를 의미하는 그 모자는 천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기다 수건 건자를 써갖고 모자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나아갈 염자입니다. 나아갈 염자는 이렇게 써놨어요. 요거는 수염을 의미해요. 수염은
어렵기도 하네. 수 염자는 이렇게 써요. 수염. 수염인데 요거는 긴 것을 갖다가 가지런하게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 머리도 긴데 이렇게 가지런한 거죠. 요거 그 다음에 숫자인데요. 이거는 숫자는 뭐냐면 턱 밑에 나는 털을 숫자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염자는 이렇게 쓰는 건데 얼굴 양쪽에 이렇게 털이 나가 부스름이 나갖고 자라나는 것이요. 그래서 구렛나루를 염이라고 그래. 그래서 구렛나루와 턱수염을 합쳐갖고 수염 그러는 거야. 턱수염 숫자, 구렛나루 염자예요. 그래서 수염 그러면 이것만 갖고 수염이라고 안 해. 이거는 수라고 해. 수. 요 털이 나야 수염이라고 그래. 다 합쳐가지고. 신기하다. 응. 그래서 수염. 얼굴에서 난 얼굴 옆으로 난 털을 말하는 거예요. 얼굴 옆으로 난 털. 밑으로 난 털이 아니고 옆으로 난 털. 그 다음에 안내자는 그 다음에 안내자는 그냥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대골도 떠나고. 그 다음에 책자가 나오는데 책자도 자 죽간을 옛날엔 책이 대나무였죠. 대나무에다 글씨를 써갖고 계속 엮어놓은 거 그대로 엮어놓은 모양을 그대로 그려놨어요. 책자. 그 다음에 다시제자가 있습니다. 다시제자는 이렇게 씁니다. 다시제자는 제차, 거듭, 다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한일과 수염 염자를 해놨어요. 한일자고 한일자하고 수염 염자를 이렇게 그러니까 한 제자를 쓰려면 정확하게 쓰면 이거예요. 이것보다도 이게 더 정확한 글자예요. 그래서 그 수염 염자는 이거 수염이 이렇게 옆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가는 걸 계속해서 하나씩 나가는 거다. 그래서 다시 나가서 그 위에 또 하나, 나가서 또 그 위에 하나. 그래서 점점 더해간다. 거듭된다. 다시 올린다. 거듭되다. 그래서 다시 제자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빛날 경자입니다. 빛날 경자는 빛날 경자. 창문 너머로 빛이 난다. 이런 것을 그대로 상형화 시키는 겁니다. 창문에 빛이 비쳐 밝은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투구구자는 자, 말미암을 유자에다가 쓰게 모자를 써놨어요. 그래서 쓰는 것이 말미암다는 건 그 원인이 되는 거야. 쓰는 게 원인이 돼서 그게 투구다. 투구구자. 그 다음에 평평할 만자입니다. 평평할 만자도 몰 경자에가 붙습니다. 이렇게 몰 만자가. 근데 만자 잘못 써놨네요. 만자는 물이 가득 찬 항아리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항아리에 끈을 묶어 놓은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물 숫자를 들으면 찰만자. 자, 이 만자는 그래서 두 개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놨으니까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해요? 평평해지겠죠. 예, 평평하다. 그래서 평평할 만자인데 여기다가 물을 가득 차다는 뜻을 의미하려 해서 물을 넣어가지고 가득 찰만. 그래서 뭐 우리가 만조 그러면 물이 가득 차인 제일 물이 많이 들었을 때를 만조라고 그러고 바닷물이 제일 많이 빠졌을 때를 간조라고 그러죠. 간조, 간조. 그다음에 나와 있는 한자가 짤구자죠. 짤구자는 짤구? 짰다, 뭘 짜다 할 때, 짜다 그럴 때. 짤구. 자, 이거는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우물을 팔 때 뭐 나무를 짜서 계속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다시 됐자. 그러니까 쌓는 걸 계속 쌓다. 그래서 짤구자. 그래서 제목을 어긋내게서 계속 쌓아 올리는 것. 짤구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수가 덮을멱자입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써. 덮을멱자. 덮을멱자하고 가장 비슷한 자가 뭐예요? 위에 짝대기 하나. 진면자. 그러니까 즉 말해서 이 직면자는 이것은 뭐예요? 집 안에서 난방을 하고 겨울철에 겨울을 낳기 위해서 난방을 하면서 저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굴뚝. 그러니까 연기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연기통이죠. 그러니까 난방이 이 집 개념인데 둘 다 집 개념인데 난방을 할 수 있는 집 개념. 그 다음에 난방이 전혀 안 돼 있는 집 개념. 그래서 난방이 안 돼 있는 개념은 죽은 사람이 사는 곳. 이거는 산 사람이 사는 곳.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죽은 사람은 다 무덤같이 이렇게 덮어놔 버리잖아요. 그래서 덮다라는 의미가 더 많아. 그래서 덮을 멱자야. 이거는 확실하게 진면 그럽니다. 그러니까 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뭐 간머리니 어쩌니 그런 말 쓰지 마라. 진면자고 이건 덮을 멱자야. 반드시 멱 그렇게 써요. 그래서 뭐 민간머리, 간머리 이게 없다 해서 민간머리 그런 말 쓰지 마라.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어.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워. 예?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워.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들이 멍청하니까 지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자, 허신의 설문의자에서 이 멱자는 덮는다는 뜻이다. 일이 아래로 들이운 모습으로 구성되었다. 그렇게 했어요. 일이 안으로 아래로 구성되었다. 다음에 뭐 저 네이버나 뭐 이런 그 저기에서는 멱자는 덮다나 덮어 가리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보자기와 같은 것으로 무엇인가 덮어 가리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만든 글씨다. 그래서 덮자는 덮다 가리다는 뜻을 갖게 됐지만 단순히 모양자 역할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 덮을 멱자에 해당하는 부수가 들어가는 한자 중에 명자가 있어요. 이게 어두울 명자입니다. 어두울 명자는 어둡다는 게 뭐예요? 명분을 쓰는 이 자는 묘자야. 이 자는 명자야. 어두울 묘자, 어두울 명자예요. 자 봅시다. 어두울 명자는 해를 덮어서 음이 됐다. 해를 덮어서 음이 된 건 언제예요? 열로 맞았을 때. 자, 해가 여기서 떠서 일로 와서 여기서 지는 거죠. 이건 낮이야. 밤이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밤이야. 그럼 밤이 됐다는 소리잖아. 이건 해를 덮어갖고 음이 됐다 그러면 여기가 음이잖아요. 요렇게가
이렇게가 음인데 여기는 해가 있을 때 음이고 해가 없을 때 음이니까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명은 음으로. 그래서 음은 뭐야? 사람이 살았어도 죽으면은 음이 되는 거야. 땅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복을 받긴 받은데 어떻게 알아요? 명복을 빕니다. 여기 가서 복을 받으십시오. 그 소리야. 명복. 명복을 빕니다. 그럴 때 이렇게 써. 그래서 해를 덮은 음으로 간 것을 명이라고 그러고, 묘는 뭐예요? 묘는 자, 우리가 음양오행에서 오행에서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목이 나오죠. 동방목이 나와. 그렇죠? 목, 화, 수, 금, 토죠. 여기가. 자, 우리가 음양오행 때문에 월화수목금토, 그렇죠? 음양오행 때문에 월화수목금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일월화수목금토 그러죠? 일 월은 뭐예요? 자, 양이고 음이잖아. 음양, 일월. 그다음에 화수. 자,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땅으로 내려줘야 이 땅에서 물을 먹고 만물을 소생시키죠. 그래서 화요일하고 수요일이 나와. 그래서 일월 화 수. 그 다음에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땅에서 그 기운을 받아 만물을 소생시키고 해가 뜨고 져야 되죠. 그래야 일월이 생기는 거니까, 낮과 밤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자, 하늘의 기운을 받고 해가 뜨고 지고, 그래서 수, 목, 금이야. 순서대로 됐어. 그렇죠? 음양오행이. 그럼 토는 뭐냐? 여기가 토야. 이 토는 사방을 다 강정해. 손하고 똑같아. 이게 토가 돼. 이놈이 다 여기 왔다 갔다 하듯이 이 토는 이것을 모든 걸 다 중심적으로 관장하는 토가 돼. 그래서 일월화수목금토가 여기서 돼 있어. 그렇죠? 그러면 자, 이게 내가 왜 설명하냐? 그런 합자에 나오면 이걸 잘 알아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생겼죠. 목이죠. 어디에 해당해요? 동쪽에 해당하죠. 네. 그러면 동쪽에 해야. 동쪽에 해를 표시해놨는데, 동쪽에 해는 했는데 어디가 있냐? 요 밑에가 있어. 요 밑에가 있죠. 요 밑에가. 요 위에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밑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해당해. 그러니까 해가 뜨기 직전까지 묘야. 그러니까 이 어두운 것도 이 묘의 어두움하고 이 묘의 어둠이 틀려. 그래서 이 묘의 어둠은 점점 밝아지는 저기야. 그래서 이 묘의 어둠은 점점 밝아져갖고 어스프리해지면 어떻게 돼요? 여명이라고 드라마 보셨죠? 그 여자가 쓴 거예요. 빨갛게 올라오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 여자는 이렇게 써. 그 여자는 그 머리 거물 여자. 거기서 미명은요? 에? 미명. 여명. 그래서 이게 검은 것이 점점 밝아진다. 그렇게 거물 여자야. 이 여명은 이 묘에 해당하는 건데, 요거를 설명하려면 이거로 설명한 거예요. 여명으로 묘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점점 밝아져 오는. 네. 그래서 덮을 묘자. 그래서 명자는 어두울 명자는 명자인데 해가 음으로 들어가 있는 명자다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쁜 건 관자입니다. 관자. 갓이라는 것은 간자는 덮을 명자에다가 근본 원자에다가 그
다음에 헤아릴 천자를 써놨어요. 그래서 관이라는 거예요. 쓰다. 근데 자, 원자는 덮혈명자와 뜸원자와 마디칠자가 결합해서 머리에 모자를 씌우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쓰는 것을 뜻하는 쓸 면자고 덮을 면자고 그 다음에 덮을 몇자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뜻하는 머리를 근본 최고 머리를 뜻하는 원자하고 그 다음에 헤아림을 뜻하는 촌자가 이루어져서 머리에 쓰는 관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자라는 것은 관직에 오른 사람이 쓰던 감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관직에 있지 않더라도 감투를 쓸 기회가 한 번 있었죠. 언제예요? 결혼식 할 때. 결혼식. 여기서 이제 결혼. 뭐 사모관대 할 때 입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할 때는 용서해 주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옛날에 자 정조 시대 때 10년 동안 금주령을 내려요. 그래갖고 술을 만든 놈은 유배를 보내고 술을 마시다 걸린 놈은 사형이야. 정조 시대 때 강력하게 했어요. 만든 놈이 더 나쁜 놈. 그래가지고 술을 절대 못 마시게. 근데 단 세 가지일 때는 허용을 해줘.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결혼하고. 네? 결혼. 혼인. 제사 지낼 때 올리는 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혼식 때 합판주를 할 때 그 술. 그 다음에 하나는 뭐겠어요? 궁금하다. 네? 궁금하다고. 아들 낳았어. 하나는 상담했을 때. 상담했을 때도 못 쓰고 제사 지낼 때만 쓰고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걸리면 죽는 거야. 이건 뭐냐면 약으로 쓰는 약술만 허용을 했어. 이 세 가지만. 그래서 어떻게 있겠어요? 사람들이 다 약주 다 병들. 그렇지. 그래서 약주를 술을 먹고 뒤로 술 먹었다고 뭐라면 나 어디가 아파서 약으로 먹었으니까. 그래서 약주를 이때부터 나온 술이 약주야. 그래서 어제 약주가 강하셨군요. 그 말이 여기서 나왔어.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배우고 가도 오늘 여기 온 건 다 들어간 거야. 접합 다시. 그래서 요번 때는 딱 봐줬어. 글 안 하면 강력하게 했을 때는 사실 정조는 금주령 내려놓고 제사 지낼 때 종묘 가서 지낼 때도 술을 안 올려놨어요. 술 대신 식혜를 따라놨어. 그리고 정말 그 세종 때인가 언제 하여튼 연상군 때도 금주령이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제사용도 술을 못 쓰게 해. 제사에도 술을 못 쓰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술잔에 따라놔. 그거를 현주라고 그래. 왜 현주라고 그래요? 여기가 뭐예요? 에? 여기가 청색이고 주색이고 백색이고 현색이고 자청룡, 우백호, 난주작, 북현무 해서 이 현자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물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을 따르는 소를 현주라고 그래요. 좋은 거 많이 배우죠? 네. 한자만 배운 게 아니라. 자, 그다음에 어디까지 했어요? 앉아. 앉아. 관자 있고 그다음에 무덤충자입니다. 무덤충자는 총. 아. 자, 무덤충자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원래는 여기다 이렇게 더 붙여야 되는데 이것도 무덤충자입니다. 자, 일단 무덤충. 자, 요거는 한자로는 돼지 시자입니다. 근데 요 하나만 있을 때는 돼지 시자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은 다른 자하고 합쳐지면 몸뚱아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몸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몸통을 덮어놓은 거 무덤이라는 뜻인데요. 이 이제 그 몸통에서 그 덮는다는 뜻으로 무덤을 의미했는데 뒤로는 끝까지 다 이렇게 해서 이게 무덤충자입니다. 사실은. 자, 무덤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 임금의 묘를 능이라고 부릅니다. 임금이나 왕비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 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왕이 되지 못했던 뭐 세자라든가 세자비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그 뭐 왕의 가족들 묘를 원이라고 그럽니다. 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뭐가 있어요? 묘라고 그러죠. 묘. 원하고 비슷한 게 뭐 분도 있을 수 있겠구나. 분. 이런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왕은 왕인 것 같은데 무슨 왕인지는 모르겠어. 그거를 우리가 총이라고 그럽니다. 왜? 무용총, 천마총 그런 거 들어봤죠? 누구 무덤인지 몰라. 근데 묘의 크기로 보나 그 남아있는 내장품이나 부속품이나 보면 왕인 것 같기는 해. 근데 누군지를 몰라. 그런 걸 총이라고 그래. 총. 그 다음에 이게 원, 분. 근데 사실 이것도 뭐예요? 묘인데 원래 묘는 이게 진짜 분이 묘야. 왜냐면 이거는 풀 촉자가 3개가 있는 것이에요. 그 풀을 많이 사서 옛날에는 조개무덤을 만들었죠. 이런 풀 많이 싼 데다가 흙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봉긋 솟아오르는 모양이야. 이거는 봉긋 솟아오르는 모래에 흙을 이렇게 놓은 게 이게 분이야. 그래서 묘는 뭐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옵슬 막자야. 흙토자. 흙이 올라온 게 없어. 그러니까 평지에다 묻어놓은 게 원래 묘야. 원칙은. 봉이 생긴 거는 분이야 원래는. 그래서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요것도 이제 봄을 만들어서 묘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게 다 통용되고 있지. 원래는 땅에다 사람을 묻질 않았어. 우리가 장례식장 그럴 때 장자가 뭐예요? 어떻게 써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보셨죠? 이거 잘 해놓으면 풀 밑에 죽을 삽자, 그 다음에 밭들 공자.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거야. 초분을 만든 거야.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사람을 풀 밑에다 죽은 시체를 두고 약간 땅보다 떠있게 들 공자 떠있게 만들어 놨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날짐승들이 파헤쳐. 그러니까 거기서 다 썩을 때까지 지키는 게 근거가 돼갖고 3년상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못 살겠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 장을 어떻게 해요? 땅속으로 묻기 시작해. 땅속에 묻어놓으면 파헤칠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발전해가지고 묘가 생긴 거예요. 이 장례 문화가. 그래서 원래는 이 죽은 사람을 이렇게 해서 초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초분이 되게 많았어. 우리 시골에. 애기들 죽으면 저렇게 하는 그렇죠.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보통 다 이렇게 하거나 독집이라 해가지고 돌로 그냥 덮어놔버려. 집. 거기 많이 썼어요. 어릴 때만 해도. 자, 그다음에 능자는 이게 뭐예요? 요 언덕푸자를 줄여놓은 거야. 언덕푸자를 줄여놓은 거야. 그 다음에 이 흙터자에다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도 흙이 봉긋하게 이렇게 서 있는 건데 이런 일반 묘보다 엄청 큰 봉긋한데 얼마만큼 하냐? 언덕만큼 해. 언덕만큼만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어떻게 해요? 뒤쳐져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게 언덕 능자예요. 그래서 임금의 왕의 무덤은 이렇게 언덕과 같이 큰 무덤을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은 왕릉이 서울에 되게 많이 있잖아요. 동구릉, 소릉, 서삼릉 뭐 이런 데 많이 있는데 그리고도 시내에도 있는 거 있죠. 대표적인 게 정릉. 그렇지. 저기 성능, 성능, 정능 거기에 역사 안 되지. 5분 쉬었다가